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스텔라 원장입니다. 귀한 평일 저녁 시간에 저희 스텔라 극상위 영어학원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하는 거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면은 말씀 주시고요. 예, 저희 극상위 영어학원 천권의 숲 영어 도서관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원장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스텔라 원장이고, 그리고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SAT 미국 수능은 만점 1600점에 1580점 거의 만점 가깝게 맞았고요. 미국 동부의 미더버리 college 경제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경력은 15년이 넘었고요. 강남 해커스 본원에서 토플이랑 SAT 강의했었고, 압구정 스탠포드 아카데미에서 SAT 강의했었고 등등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2년부터 스테나 극상위 영어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광고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입니다. 네네. 개원 히스토리. 아, 2022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어요. 극상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고학년 토플 에세이 원서 토론 지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학생 수가 3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지금 그 음소거 안 돼 계신 분들 한번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학생 수 3배 성장하고 커리큘럼 체계화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리저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토플 고득점, 초등학생이 토플 뭐 100점 가까이 뭐 110점 이렇게 맞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1등, 해외 국제학교 1등들을 저희가 배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천권에서 영어 도서관을 또 이렇게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수는 이제 한 3,000권에서 4,000권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정도빛 다도 커리큘럼을 확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 영어 도서관, 뭐, 다른 영어 도서관이랑 뭐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영어 도서관은 이제 어린애들이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들도 다닙니다. 그리고 국제학교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는 그런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뭐, 1984라든지 아니면은 파리대왕이라든지 미국 고등학생들이 읽는 그런 소설도, 선생님하고 충분히 깊이 있게 토론하고 에세이 쓸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도서관 하고는 조금 더 심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휘를 잡아주는 빡센 용도.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영어 도서관을 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거든요. 단순히 감으로만 읽는 거 말고 어휘도 조금 빡세게 잡아주는 곳이 없을까? 그럼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심한 라이팅 지도. 정말 선생님이 꼼꼼하게 교정해주고, 그리고 이 학생의 라이팅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1대1로 토론하고 스피킹하고, 요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원장이 학생들의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스피킹이나 요런 것들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영어 도서관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문자들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너무 재밌대요. 너무 즐겁대요. 학원 가는 길이 항상 즐거워요. 학원은 너무 가고 싶어 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항상 웃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네 운동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께서 뒤에서, 아빠랑 같이 가! 이렇게 오시는데, 신호등에서 만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6살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기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되게 스테라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로 상냥하고 친절해요. 재밌어요. 라이팅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요런 지금 학부모님들 말씀이 계시죠. 네, 어퍼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정말 이렇게 책을 읽고 어휘를 하니까 요렇게, 정말 탄탄하게 향상을 하네요.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이 되고 있네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실력적인 부분에서 탄탄하게 성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설명회를 두 번을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영어 도서관 런칭에 대한 설명회였어요. 그러니까 천권해수 런칭에 대한 설명회였었죠. 근데 저희 학원은 이 두 가지 날개로 같이 날아가는 학원이에요. 스텔라 극상이 영어. 이거는 굉장히 정확도 하고, 그리고 빡세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습적인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천권해수는 언어의 풍부함을 가져가는 그런 브랜드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사실 같이 날아야지만 균형 있게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학생의 현재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또 이거의 분배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룹의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그룹의 학생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각각의 로드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설명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그룹의 학생으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를 한번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문법 체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문법 체화라는 거는요. 문법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한국식으로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말하거나 쓸 때 정확하게 유창하게 잘 말하는지를 말을 하는 거야. 즉, 문법 체화라는 거는 즉, 스피킹, 라이팅 능력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들은 저학년이에요. 저학년이고 문법이 아직 미체화가 된 거예요. 문장의 형태로 말하거나 쓰는 게 힘들어요. 문장에 뭐 주어하고 동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를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동사를 빠뜨린다거나 비동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일반 동사를 넣는다거나,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같이 쓴다거나, 뭐, 요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파닉스는 끝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발화하고 쓰는 능력이 아직은 없는 학생들이에요. 이 그룹 같은 학생들은 좀 체화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해외에 살다 왔거나 아니면 영유 3년 다니면서 조금 모국어처럼 스며든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3그룹의 학생들은 고학년이고 그리고 아직 문법 미체화된 그런 학생들이에요. 살짝 리딩은 좀 잘해요. 근데 말할 때 자꾸 틀리고 쓸 때 자꾸 틀리고 그런 학생들이에요. 4그룹은 문법 체화도 잘 돼 있어요. 스피킹, 라이팅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그리고 리딩 레벨도 높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4그룹이다. 근데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그룹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학년이고 아직 문법 체화가 안 됐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일반 유치원을 나왔으면 뭐 당연히 스피킹하고 라이팅 아직 정확하게 못하겠죠. 그리고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비율상 한 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제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은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문법에 이제 오류들이 많은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학년 올라가면서 리딩의 실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의 경험상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치동에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희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러 와요. 왜냐면은 저희 학원이 스텔라 극상의 학원이라고 있대. 거기는 탑반이고 뭐 어디 탑반이고 레벨 테스트 봐도 스텔라는 떨어진대. 약간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거기가 잘하는 학원인지 한번 레벨 테스트를 가서 보자 해서 그런 잘하는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라이팅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리딩은 곧잘 해요. 근데 말할 때하고 쓸 때하고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되게 성실해 보이고, 되게 차분하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탁 이렇게 교정을 받으면서 수업을 해왔으면은 지금쯤 굉장히 유창할 텐데, 지금쯤 이러한 어색한, 말하기나 라이팅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반의 정원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의식으로 수업을 받을 때 이미 문법체화가 영유 3년동에서 완벽하게 된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쭉 이제 선생님하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을 쌓아 나가면은 됩니다. 근데 강의식으로 수업을 받다 보면은 학생 개개인의 문법 오류가 1대1로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교정이 되지 않고 굳어가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초1, 초2, 초3 이 정도 돼가지고 스텔라 선생님을 찾아오시는데 영어 도서관이니까 선생님, 저희 아이가 SR이 한 2, 3점대인데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리딩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들 라이팅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는 리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SR이 2, 3점이면 미국 학생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막 대치동에서 막 SR 점수 막 학년보다 몇 년씩 앞서 나가는 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저학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긴 해요. 발음도 뭐 괜찮아요.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하긴 해요. 근데 문장 형태로 말을 못하고 쓰기는 더더욱 어렵죠. 이제 그냥 broken English로 이렇게 끼적끼적 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 broken English로 어떻게든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색한 영어가 쭉쭉쭉 이제 고학년에서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개인적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너 지금 잡지 않으면 언제 잡나요? 초등 고학년 중등 가서 서술형 수행평가 힘들죠. 고등 가가지고 서술형이 정말 등급의 핵을 가르는 건데 못하죠. 대학교 원어민 교수님 수업에서 라이팅 쓰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야 되는데 점수 받기 힘들죠. 직장 생활 하면서 뭐 땡땡 대리는 다 좋은데 이제 영어 말할 때 좀 너무 정확성이 부족해. 좀 어색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아쉽나요? 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내내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요, 학부모님들, 저는 영어 도서관을 하고 있으니까 리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학년 때는요, 리딩보다는 저는 스피킹하고 라이팅의 정확성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딩은요, 고학년 때, 중등, 고등 때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어휘를 많이 외워주고, 많이 훈련하고, 많이 읽으면 그때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모국어적인 사고 능력도 트이면 리딩은 조금 더 쉬워져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이 자연스러운 스피킹하고 라이팅 구사력을 지금 안 잡으면 언제 잡느냐란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저학년이니까 조금 노출식으로 자연스럽게 뭐 화상영어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막 2번씩 화상영어 하면서 그러면은 스피킹 유창성이랑 정확성이 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학년까지 간 케이스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 많이 틀리고 너무 어색해요. 뭐,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화상영어 하겠죠. 예, 주기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틀린 거 고쳐주나요? 고쳐주지 않아요. 뭐, 단어를 조합해서 어떻게든 뭐, 의미 전달은 되고 그냥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스피킹 라이팅 구사력은 여태까지 영유 3년을 통해서 체화가 안 됐으면은 지금 초등 저학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초등 저학년 학생들 스피킹 라이팅 아직 구조 안 잡힌 학생들을 ORT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Oxford Reading Tree라고 해서 영국 공교육의 핵심인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영국 저학년 학생들은 다 이걸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ORT가 SR 1점에서 2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SR 리딩은 3점대예요. 근데 스피킹과 라이팅은 0점대예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ORT 유치원 때 다 읽었던 건데요. 이거를 이제 또 학원에서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거 ORT를 하는 게 리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리딩은 뭐 보면은 다 이해하죠. 그쵸? 이해하는데, 근데 이 문장들을 책을 덮어놓고 이 아이가 말로 해보라고 하면 말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ORT 같은 경우에는 리딩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자체적인 워크북하고 그리고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스피킹하고 라이팅 훈련을 하는데, 이 ORT로 훈련을 하는 거는 스피킹 라이팅 잡기 용도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초1 학생,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놀이터에서 여기 대치동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막 샬라샬라 말하나 봐요. 그쵸?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애들이 영어로 말하니까 자기는 영어를 못하니까 난 영어 못해 그러면서 속상해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하고 ORT를 지금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스피킹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 동사 있죠. The children saw the helicopters. The snow fell off the roof. Gave, made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형으로 바로바로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문법 체화가 안 된 겁니다. 수동태까지 쓰더라고요. The bus was mended. mended 수리가 된 요거 꽤 어려운 단어죠. 요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감탄문. Oh dear, what a mess. What a great holiday. 요런 것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언어적인 이런 풍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풍부함과 정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1그룹에 대한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스텔라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얻어가려면 주 2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 1회를 다니면은 뭐 책은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시간은 주 1회로 부족하고 주 2수강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1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2그룹으로 넘어갈게요. 아직은 저학년이에요. 저학년인데 이 친구들은 문법 체화가 완료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영유 3년 나왔고 저희 학원에 게이트 출신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체화된 그런 학습자들인데 영어를 모국어처럼 받아들인 학생들이죠. 저희 한국어 원어민이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어 어렸을 때 배우면서 문법 따로 안 배웠죠. 근데 지금 말하는 저희 한국어 문장들 주어 동사 완벽하게 갖춰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좀 흡수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학원에서 강의식의 수업을 들으면서 초1부터 6학년까지 성장을 해도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어민 선생님하고 티키타카가 되고 이미 틀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틀 위에 고급 어휘하고 고급 리딩을 쌓아 올리면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식의 대형 어학원에 그런 수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대형 어학원을 다니면서 스텔라 1회는 왜 더 추가로 다니냐 이거죠. 왜 추가로 다니냐? 뭐냐면요. 이 친구들 상위에서 극상위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탑 어학원에서도 그 나뉘잖아요. 반이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뉘잖아요. 탑 어학원에서도 탑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탑반에서도 뭐 10명 있다 그러면은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 뭐 수능 1등급 뭐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미국 고등학생들 읽는 그런 원서 자연스럽게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 쓰고 이런 극상의 실력을 갖고 싶기 때문에 스텔라를 추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도서관 주 1회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주중에 원서 읽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읽고 이동하면서 오디오북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영어에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스텔라를 추가로 다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이제 영유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초1이 된 학생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책을 7권을 빌려가는 거예요. 어머 이거 여기 어머 여기 지금 낙서가 되어 있어요. 어쩜 좋아. 일단 그냥 얘기할게요. 네네네. 이제 7권 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게 900페이지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강제한 적이 없어요. 저는 3권 빌려갈래?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5권 빌려간대요. 또 어느 순간 7권 빌려간대요. 그리고 라이팅도 힘드니까 한 3개만 해와. 그랬는데 7권을 매일매일 하고 싶대요. 완성해 온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붓기시 통과하고 막 점수표 막 너무 자랑스러워서 엄마 보여드리고. 근데 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고급 문법, 뭐 현재 완료, 수동태, 그리고 과거 완료, 도치, 문법 따로 배운 적 전혀 없어요. 문법 개념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자연스럽게 에세이 내에서 구사를 하고 그게 늘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지적인 어휘, landslide, hypnotize, be arrested for, running for election 이거 중고등 수준 어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라이팅하고 스피킹에서 구사를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아무래도 영유 끝나고 초등 들어가게 되면은 노출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책을 주중에 계속 읽고 오디오북 듣고 그런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유 그 이상의 효과를 노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추가 1회로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수준이 도약이 되고 표현이 조금 더 컬러풀해지고 평이한 거 뭐 it was good. 그거를 뭐 compelling 이렇게 한다든지 happy 이거를 ecstatic 한다든지 뭐 sad 이거를 melancholic 이렇게 한다든지 enormous 이렇게 이제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작년에 2학년 가을 때부터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제 챕터북으로 시작했어요.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해리포터를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제 3학년인데 해리포터가 이제 SR 5에서 6이잖아요. 미국 6학년 학생들이 읽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는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하고 토론을 할 때 그 생각의 깊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노브를 한번 읽으니까 토론의 깊이나 아니면은 사고의 깊이가 확 점프를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해리가 이모네 집에 살면서 그 외로움을 받고 차별을 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꼈대요.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되고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밖에서 안 좋은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 그렇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외로움이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와, 생각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향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효과를 위해서 이제 스텔라 영도를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 빨간 거를 조금 지웠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빨간 거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법체가 완벽하게 된 학생들 중에서도 타 어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학원을 주 1회로 추가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타 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저희 학원만 주 2회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저희 학원이 단순 영도 개념이 아닌 거죠. 4대 영역을 다 꼼꼼하게 아울러주는 학원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고 다른 뭐 탑 어학원에 가서도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왜 스텔라 선생님하고 주의를 공부를 하느냐? 선생님이랑 이렇게 1대1로 소통하면서 격려를 받고 할 때 훨씬 더 동기부여를 많이 얻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강의식으로 1대 다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라이팅, 스피킹 첨삭해주고 리딩 살펴봐주고 요렇게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잘 맞고 안정감을 그런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는 거하고 저희 영어 도서관을 2회를 다니면서 4대 영역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르겠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지만 정확성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비문학 리딩서 이 친구들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영역을 골고루 발달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휘 누적 목표는 여름 방학이 아니고 겨울 방학 때까지예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까지 주 2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1000개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겨울 방학 때까지 주 1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500개를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100개를 추출해서 90점 이상 받을 수 있으면 그럼 통과해요. 단순히 뜻만 인식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스피킹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펠링도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고, 문장 내에서도 채워넣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구글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날짜별 어휘 계획, 누적 상황, 그런 것들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휘 누적 목표가 저희 스텔라 학원의 시그니처예요. 이걸로 제가 먹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의 영어 히스토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스텔라 극상의 영어 첫 3년 동안 그런 모든 성과를 냈던 학생들은 다 어휘 누적에 기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26년에 저희 저학년들 학생, 그리고 고학년들 학생 이제 모두 다 하는 게 목표이고 가장 큰 저희 오브젝티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적 어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스텔라에 2년 다니고 해외 나갔던 적은 없어요. 영유 출신은 아니에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싱가포르로 유학을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그리고 이 친구 동생도 이제 저희 학원을 다녔고요. 그래서 남매가 다녔는데, 이제 오빠가 먼저 싱가포르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ACS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싱가포르의 다른 국제학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다른 국제학교는 영어 실력만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활기록부, 영어, 수학 시험 다 봅니다. 수학도 한국보다 진도나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거의 토플 수준 이상으로 보고 라이팅 시험, 에세이 시험, 인터뷰 시험 굉장히 빡세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IB 점수가 싱가포르 내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그런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일단 첫 번째 놀란 거, 여러 싱가포르 학교에 지원했는데 가장 좋은 데를 붙었다는 거, 일단 그거 1차 놀랐어요. 근데 가서 한 달 있다가 학교 영어 중간고사를 봤는데, 뭐 전과목 중간고사를 봤는데, 영어 부분에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희 오빠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영어를 1등을 했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어머님, 이번에 1등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네, 선생님, 너무 놀라운데, 이번에 1등을 했네요. 선생님하고 토플 공부하고 어휘 공부한 게, 그리고 원서 기반으로 토론하고 라이팅한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스텔라 선생님하고 스텔라 보카 2,000개를 하도 누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휘는 이 친구들보다 자기가 어휘는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싱가포르 애들은 영어는 원어민이잖아요. 거기가 모국어가 그 영어니까.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적 어휘의 힘을 저는 굉장히 믿고 올해도 이거를 저는 실천을 커리큘럼 대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1그룹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그룹 아직 문법 체화 안 된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리딩 레벨은 살짝 높을 수 있어요. 리딩이 2,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피킹 라이팅 레벨은 지금 0이에요. 0이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딩에 막 초점을 두고 막 그걸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딩은 계속 이렇게 그 원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레벨을 리딩 실력까지 미국 초등 2학년, 3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확장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1그룹의 로드맵이고요. 그리고 이제 2그룹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법 체화가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아직 어휘는 부족하죠. 근데 말할 때 뭐 틀리거나 어색하거나 그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서 막 정말 토플도 고득점 나오고 국제학교에서 뭐 전교 1등하고 이렇게 되려면 뭐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 어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어휘, 어, 어휘 그 라인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업은 프랩마스터 복화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완성한 복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 1,000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 복화 이거는 토플 복화예요. 토플 복화 이거 완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커스 복화 완성하고 그걸 누적으로 완성을 함으로써 초등 6학년까지 웬만한 미국 고등학교 이상의 실력을 만든다. 이게 이 그룹의 로드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저의 영어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신념 1은 문법은 말로 내뱉을 수 있어야지 내 것이다. 개념만 알면은 아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표현될 때 비로소 체화가 된 거죠. 두 번째 신념은 영어의 구할, 영어의 90% 이상은 어휘다. 하루 10개를 외워도 10년 뒤에도 안 까먹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외워야 된다. 스펠링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스펠링 완벽한 친구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완벽해요. 7살 때부터 스펠링이 이미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낀 거는 어릴 때 잘하는 학생들은 고학년에 가서도 잘해요. 그냥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7살, 8살 때 아유 아직 어리니까 스펠링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고학년 중학교 때 가서 정말 쉬운 거 스펠링 다 틀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희 학원은 7살들도 다 스펠링 합니다. 7살들도 다 스펠링 하고 잘 해요. 재미있게 하고 선생님이 이거 단어 10개 세트 통과할 때마다 오렌지 한 개씩 주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오렌지를 줬어요. 오렌지를 주다가 나중에는 방울토마토를 줬어요.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주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오이를 줬어요. 오이는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오렌지랑 방토까지는 괜찮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도 스펠링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가지게 된 거는 저의 영어 학습 히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영어 노 베이스였습니다.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종로의 시사영어사에 통역대학원 대비반, 저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졸업하셔서 이제 80년대 가장 유명한 통역사 선생님이시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한국에 오시면은 통역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수천 명의 통역사 제자를 배출하신 분이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잘 못하니까 그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강의실 한켠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문법 채화지, 비동사, 그러면은 비동사에 대한 문장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말만 보고 바로바로 영어로 탁탁탁탁탁탁 내뱉는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걸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많이 경고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른들이나 이걸 쉽다고 생각해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못하는 사람이 열의 아홉이다. 굉장히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오만한 사람들이 많고 왕도만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결국 영어를 정보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해요.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좀 더 그런 방법 없을까 하다가 근데 저는 완전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냥 100%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그때부터 1년 후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영어로 내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문법이 맞나 틀리나 불안감이 없어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팍팍 말하게 되는 거죠. 그쵸? 최종 성과 뭐냐면 노베이스에서 1년 만에 대원외고를 합격한 거예요. 지금은 대원외고 가고 막 외고하는 게 비교적 수월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마다 자체 영어 시험이 있었어요. 수능보다 어려웠어요. 그쵸? 그리고 막 인터뷰 있고 라이팅 있고 집필 시험 있고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법 체화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그룹은 이제 고학년이에요. 초등 4학년 이상이고, 초등 4학년에서 중등까지예요. 근데 이제 리딩은 다소 높을 수 있어요. 뭐 3에서 4, 뭐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이 체화가 안 돼서 출력 오류가 다수 나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통역사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동영서 선생님이 내신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 2회가 이 문법 체화를 하려면 주 2회가 필수예요. 만약에 주 2회를 한다. 그러면 영어 도서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원서 읽고 라이팅하고 토론하고 에세이에 대한 그때그때 이 친구가 문법 틀린 거는 교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문법 항목별로 훈련을 해나가면서 쌓아 나가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 체화까지 이제 포함을 하려면은 주 2회를 해야 한다.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어휘에 대한 신념, 스펠링부터 해야 된다. 요거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어휘 교재 라인업도 말씀을 드렸죠. 프렌마스터 복화 1000. 이거는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지금 이거 저희 학생들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대치동, 레테, 빈줄 단어인데 워들리 와이즈랑 보캐블러리 워크샵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엑기스 1000개를 이제 뽑아 온 거고 거기 이제 월드리 와이즈하고 보캐블러리 워크샵에서도 좀 많이 안 쓰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뺐어요. 뺐고 그리고 스텔라 복화 2000 이거는 전통이 있는 복화집이에요. 이건 제가 목동에서부터 계속 한 이제 증명이 된 복화집이에요. 그래서 이 복화집이 뭐가 다르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복화집들은요. 시험에 실제 지문에 안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복가집은 제가 모든 토플 기출 지문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최빈출의 어휘하고 표현 순서로 쭉 2,000개를 뽑은 거예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 1번 이거 다른 단어집엔 없어요. 뭐냐면 refer to예요. refer to가 뭐냐면은 언급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언급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토플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단어집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단어집이에요. 요거 완성시키잖아요. 그럼 국제학교에서 웬만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점이죠. 해커스 복화 완성시키고, 그리고 뭐 해커스 복화 하면 수능 복화는 거의 다 포함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라인업을 누적을 시키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비문학 어휘, 문학뿐만 아니라 뭐 수능, 토플 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마지막 4그룹입니다. 마지막 4그룹은 고학년이고 문법 제한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리딩 레벨도 높은 친구들이에요. 이 학생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학생들 바로 스텔라의 오랜 재원생들이에요. 와, 너무 뿌듯해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4학년 때 만나서 지금 이제 6학년까지 온 친구들, 5학년 때 만나서 지금 이제 중1까지 온 친구들, 2년 이상 이렇게 재원한 친구들, 요 친구들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뉴베리 그 이상을 읽는 거죠. 뉴베리. 미국 고등학교 클래식, 뭐 1984, 호밀베테 파스권 이런 것들 읽으면서 선생님하고 이 문학적인 장치나 이런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원서를 많이 읽어서 라이팅 어휘력이 되게 풍부하고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높은 리딩 실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향상을 시키고요. 문법도 잘 하긴 하는데 아직 뭐 고등 문법이나 통역사 수준의 문법에서 뭐 사소하게 모르는 그런 깨알 같은 포인트들은 있겠죠. 그거까지 체화를 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입시 뭐 당연히 수능은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 탑 고등학생 이상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이게 4그룹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총균세나 저스티스 이런 거 편안하게 읽는 수준.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학 가게 되거나 또는 뭐 대학원 유학하거나 하면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에세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법 체화, 어휘, 원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저의 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2 때 완전 노베였는데 문법 체화를 하니까 1년 만에 대원외고 갔잖아요. 대원외고 가서 처음에 유학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원외고가 지금은 영어과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영어과가 없었고요. 그때는 유학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학반, 그러니까 저는 과는 중국어과였어요. 근데 저 지금 중국어 다 까먹었어요. 제 이름 석자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학반 시험을 이제 1학기 초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반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해. 유학을 가려고, 잠시만요. 유학을 가려고 대원하고 갔는데 유학반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1 1학기 때 뭘 했냐면은 단어를 무지하게 외웠습니다. 수능 단어하고 토플 단어를 무지하게 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반에 고1 2학기 때 겨우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고3이 될 때까지 제가 단어를 가장 많이 외운 학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SAT는 거의 만점 수준. 만점이 1600인데 저는 1580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고비가 하나 있었는데 SAT 점수가 그 영어 부분 점수가 800점 만점인데 한 뭐 600점대 후반 700점 언저리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단어 외울 만큼 많이 외웠고 SAT 문제 풀 만큼 풀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때부터 이제 난 원서를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그때부터 원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냥 쉬운 거 읽었어요. 우리 학생들 읽는 거. 그, The Case of the Dog in the Nighttime 이런 거, 그 빨간색 강아지 거꾸로 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그런 거 쉬운 거 읽어도 됩니다. 그냥 재밌는 원서, 그리고 조금 고급 원서 이런 거 그냥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만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 체화하고 어휘하고, 그리고 원서가 답이다. 그래서 이제 미들버리 컬리지 제가 4년 전에 장학금 2억 받고 제가 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커리큘럼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 뭐냐면은 1번, 어휘 누적 완성입니다. 다른 학원처럼 외우고 까먹고 휘발되지 않게 합니다. 여름 방학 전까지 어휘 누적으로, 이제 주 2회 듣는 학생은 600단어, 주 1회 듣는 학생은 300단어 완성시킬게요. 그리고 겨울 방학 전까지 주 2회 학생들은 1000단어, 그리고 주 1회 학생들은 500단어 완성시킬게요. 두 번째,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영어학원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스텔라 선생님 빨리 만나고 싶다. 영어를 즐기는 아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세 번째, 책을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학원 이제 그 책이 대여가 나가다 보니까 딱 이렇게 대여해서 이제 돌아오면은 책장을 넘겨보다 보면은 막 밥풀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너무 귀여워요. 딱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책이 재밌으면 밥을 먹으면서까지 책을 봤구나. 밥풀을 띄면서 너무 귀엽고 대견하고, 그쵸?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책을 읽고, 자기 전에 오디오북 듣고, 이동하면서 또 오디오북 듣고, 요런 영어가 일상이 되는 그런 다독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 한국에 살지만 거의 미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노출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 구성을 안내를 드릴게요. 주 1회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문법 체화가 이미 된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 수업이죠. 원서를 읽고 라이팅하고 선생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교정받고 이렇게 하는 책 읽기에 대한 수업이 주 1회예요. 그리고 주 2회 수업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그룹과 3그룹의 학생들이에요. 영어 도서관 플러스 문법 체화 그리고 비문학 리딩 수업까지 추가가 됩니다. 4대 영역이 골고루 발달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주 2회를 같은 요일에 연달아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해요. 현재 반당 정원은 6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방학 때는 선생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정원이 조금 더 늘 수는 있지만 학기 중에는 6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스텔라 선생님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요. 수강 가능한 것들은 이제 연령은 7세 이상, 7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기초 영어 능력, 파니스 완료해서 영어 문장을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뜻은 몰라도 되는데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요. AR 레벨은 저희 학원 와서 이제 그 테스트, SR 테스트를 봤을 때 1 이상, 그리고 집중력, 80분 동안 좀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7세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다 수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업 구성 및 정원. 네. 자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마감이 됐거나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4시 타임, 5시 반 타임, 7시 타임, 8시 반 타임, 화, 수, 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 예를 듣고자 하시면은 화, 목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뭐 수, 목 이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고, 화, 수 이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연달아서 뭐 수요일 첫 번째 타임, 두 타임으로 연달아서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원장 선생님 소개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요, 3그룹의 학생들, 고학년이면서 문법 체화가 아직 안 된 학생들은요, 부원장 선생님 수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부원장 선생님 수업 강점이 문법 스피킹, 개념을 넘어서 말하기 훈련까지 하는 거, 문법 스피킹을 누적으로 봐주시는 분이에요. 동식 통역 연습,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어휘 관리해 주시는 거. 그래서 메가스터디 출신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원장 선생님은 따로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저만 맨날 홍보를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한 학생이 듣다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만족을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항상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임별로 한 자리씩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수업 다 있고요. 시간은 4시에서 6시 45분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주 1회를 선택하셔도 되고, 주 2회를 선택하셔도 되고, 근데 주 2회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문법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부원장 선생님 소개 드렸고, 저희 학원 소통 방식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레벨 테스트를 보고, 다음날 전화 상담 제가 드릴 거예요. 보통은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근데 지금 4월 말에는
지금 일주일 내에 좀 이런 레벨 테스트를 봐야지만 5월달 수강 확정이 되는 그런 스케줄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전화 상담으로 좀 4월 말에는 통일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첫 수업 후에 피드백은 자세하게 문자로 피드백을 드리고요. 이제 문자 피드백을 이제 받으시면 학부모님들이 놀래세요. 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냐고. 매시간 학생의 학습 상황,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요. 매월 말에 정성껏 거의 리포트 수준으로 자세하고 정성스러운 문자 피드백을 드립니다. 평소 소통도 문자로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평소 이제 학원과의 소통을 나는 전화로 이렇게 즉각즉각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 학원에 오모로 해서 문자로만 소통을 해도 괜찮을지 그거를 미리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등록 일정은 이번 주 내에 5월부터 수업을 할 학생들은 이번 주 내에 레벨 테스트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화, 수, 목, 금 저녁 7시.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테스트 당일 40분에서 50분 정도 레벨 테스트 진행이 되고, SR 시험으로 볼 거예요. SR 시험하고 간단한 영작 테스트,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다음날 제가 전화로 상담을 진행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딱 일주일 후죠. 그 5월 달에 등록을 마감을 할 거예요. 등록을 마감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빨리 지금 예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원장님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010-2489-1485 여기로 문자를 지금 남겨주시고요. 학생 이름, 학교 또는 다니는 유치원, 그리고 나이 또는 학년, 그리고 원하는 테스트 날짜. 이번 주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테스트를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등록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AI가 점점 발전을 하고 인간을 대체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AI 시대에 필요한 영어는 자유로운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입시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든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 문화에 맞게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대한 어휘하고 원서 리딩하고 원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통해서 다져진 그 지적인 깊이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의 견고함, 스텔라 극상의 영어, 그리고 언어의 유창성, 청원해습 영어 도서관 요거 두 개는 결국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걸어온 길로 증명을 했고 그거를 저희 학생들한테 자산으로 꼭 남겨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학원을 다닌다기보다 스텔라 선생님하고 이런 끈끈하고 따뜻한 유대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평생 책을 사랑하고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실력을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공학자가 되든 아니면 의학자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직장 생활, 대학 생활, 학회, 에서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영어, 그런 정확한 영어, 풍부한 영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극상위 영어학원 정원예습 영어 도서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